자, 선생님하고 이제 수업을 할 건데 자리 좀 질문한가? 앞 시간에 수업을 해서 고3 수업을 했거든요. 앞 타이밍에 선생님 고3 수업하거든. 그래서 아마 좀 지적을 할 것 같기도 하다. 가이야, 그래서 어제 수업 듣고 어땠어요? 좀 알아듣구나? 오, 가이가 확통에 좀 뭔가 저게 있어요. 재주가 있어요. 1학년 때도 경우의 수 잘했어요? 잘 못했어요? 어려웠어요? 자, 그러면은 선생님하고 바로 수업을 하죠. 그래도 가이 좀 기다려달라고 했더만 빨리 왔네요. 자, 책을 그럼 펴가지고 어제 우리 어디까지 했냐면은 같은 것이는 순열까지가 지금 최단거리 했죠? 장애물리까지 했다, 그치? 잘 풀렸니? 코칭쌤 시간에요? 발전문제 좀 어려웠어요? 그래, 약간 좀 어려운 것도 있고 뭐 쉬운 것도 있고 그렇지, 그죠? 자, 일단은 보자. 너희가 근데 보니까 어저께 1태를 쳤는데 승윤이는 어제 못 와가지고 못 쳤잖아, 맞죠? 가위도 안 쳤지 그래서 아마 안 배웠다고 해가지고 안 쳤죠. 오케이. 오늘은 아마 좀 그래도 승윤이는 치지 않을까 싶다. 지난주에 배운 게 있으니까. 근데 그 1태를 너희가 뭐 시험 당연히 시험은 시험인데 왜 1일 테스트는 그냥 말 그대로 자기가 일주일 동안 못 뱉는 거, 그치? 이걸 좀 확인하는 거니까 뭐 자각 테스트 이런 개념으로 보면 돼요. 그리고 한 달에 한 번씩 시험을 칩니다, 여러분. 그 월간 테스트요. 그러니까 매주 2번 시험 치겠지. 토요일에 한 번, 일요일에 한 번 치고, 그 다음에 이걸 한 달 지나면 또 한 번 월간 테스트를 쳐요. 그리고 시험 대비가 되면 시험 대비 때는 이제 좀 실전 학교 미리 보는 중간고사 뭐 아니면 기말고사 이렇게 또 한번 쳐봐요. 우리 학원 안에서 만들어가지고요. 그래서 너희가 자기 학교랑 좀 다를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해. 시험 칠 때는. 근데 이제 시험 대비 때는 자기 학교 좀 맞춰서 많이 할 테니까 서로 좀 안 되겠나 싶어요. 오케이? 뭐 직육면체 나와요? 어딘데? 선생님 어제 했는 거 같이 보자고요. 어제 승윤아 우리 페이지를요 35쪽까지인가 하고 끝낸 거 같은데? 그러면 36쪽은 내가 안 했잖아, 맞지? 근데 코칭 전에 풀기는 풀었죠? 안 풀었어요? 어디까지 했어요? 정확히? 35초까지? 그래? 그럼 뒤에 거 해야 되겠네, 제가고요? 근데 수민이가 어제 잘 이해 안 됐다고 해가지고. 바로 풀어도 되나? 괜찮아요? 좋아요. 36쪽. 문제 7번. 익힌 문제를 쌤이 풀어주고 너희가 밑에 걸 풀 거거든요, 지금. 그 확인 유제야. 잘 듣고 한번. 근데 어렵지 않아요. 선생님이 어떻게 푸는지 기억나죠? 숫자를 막 적어서 풀어도 된다고 했어요. 근데 숫자 적는 게 제일 쉽더라. 뭐 애들 반응은요? 애들 반응은? 가이도 그게 쉽다 않겠나? 그죠? 숫자 막 111 써가지고 하는 거 그거 말이에요. 그거 좀 해보려고요. 근데 숫자 적는 거는 어제 했으니까 이제 다른 것도 해야죠. 다른 거. 자, 하나, 둘, 셋, 넷. 둘, 셋. 이렇게 있어요. 자, 점을 찍어볼게요. 여기가 A, 여기가 P, 여기가 Q, 여기가 B야. 자, 1번. 교차로 P와 Q는 지나지 않는데요. 맞아? 교차로 P와 Q는 지나지 않고 P까지 갈 거야. 그러면 숫자 적는 것도 할 거라는 거지, 말을. 숫자 적는 것도 문제 바뀌었을 때 할 수 있냐 이거잖아요. 맞아? PQ로 못 간다고 했지. 문제에서. 그러면 PQ의 이 점을, 자, 괄일분 푸는 거야.
그럼 이때를 그냥 0으로 보면 돼. 0. 알았어? 못 가지. 못 가면 경우의 수가 빵이에요. 나머지는 그럼 다 이제 막 1 쓰고 이렇게 더하면서 가는 거거든요. 자, 여기까지 한 개죠? 수민이 이해돼요? 여기로 하는 한 개. 여기로 하는 것도 가야 한 개 맞아? 다 한 개, 한 개, 다 한 개, 한 개 이렇게. 여기로 하는 것도 한 개, 한 개, 한 개라고 계속요. 이걸 B가 나올 때까지 하는 거야. 자, 그럼 너희 대답을 해볼래요? 여기 몇 개야? 2. 수민이 이해돼? 대각선 더한다고 했으면 되잖아요. 그럼 여기는 얼마야? 3. 색깔이 묘하게 안 깔리죠? 여기는 얼마야? 여기는 뭐죠? 이게 0이니까 3. 여기는 틀어도 돼. 뭐 하고 싶은 대로. 뭐야? 수민이 1. 이 둘 더한 거 이렇게. 여기는요 4. 여기는요 여기 1. 0하고 1이니까 여기는 2. 여기는 3. 여기는 4. 여기는 6. 선생님 빨리 알려고요. 7. 11. 정답은 17. 이렇게 풀면. 이렇게 풀면 1번 답이 이렇게 나온다는 거 좀 해설자하고 풀면 다르죠. 근데 너희가 이게 쉽다고 하니까 선생님 이렇게 푸는 거야. 이래요? 숫자 적는 거야? 못 가는 길을 뭐로 본다? 0으로. 못 가는 점은 0으로 반드시 잡으면 됩니다. 그러니까 숫자로 풀려면 이렇게 하는 거야, 그냥. 그럼 선생님이 이 풀이는 서술형에서는 좀 되도록이면 안 쓰는 게 좋다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정석풀이도 책에 있는 대로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 오케이? 이것도 알아야 되는 거고. 객관식 나오면 이렇게 풀어. 제일 빨라요, 제일 빨라. 두 번째입니다. 근데 쌤이 두 번째 풀 때도 또 해설자하고 다르게 할 수도 있는 게 뭐냐면, 쌤이 일부러 다르게 하는 게 아니야. 개념 배운 대로 가르쳐주고 싶은 거야. 쌤이 너희한테 분명히 같은 것이는 순위라고 했고, 모든 경우의 수는 합의 법칙과 여사건이 있다고 했거든요. 그럼 합의 법칙을 풀어야 되는 거야. 여사건은 합의 법칙하고 약간 전체 구한 다음에 반대를 빼는 거고. 근데 너희가 반대를 빼려면 원래 거를 구할 줄 알아야 되거든요. 원래 거의 반대니까요. 그러니까 누가 우선이 되는 거야? 합의 법칙 우선이 되는 거야. 내가 이해되니? 합의 법칙을 쌤이 엄청 강조를 했었는데, 그거는 뭐 계속 얘기하면 좀 시간 아까우니까 일단 먼저 문제 풉시다. 아까처럼 똑같이 그림을 그려보면 하나, 둘, 셋, 네 개가 있고요. 여기 두 개가 이렇게 있어요, 문제죠. 자, 다시 적어볼게요. 여기가 A, 여기가 P, 여기가 Q, 여기가 B야. 1번을 다시 푸는 거야. PQ를 안 지난다고 했지? 자, 잘 들어야 돼. 어제 내가 장애물이 있는 거 할 때 설명했어요. 방송에서, 그죠? 자, 그러면 제일 우리가 먼저 뭘 해야 되냐면 A에서 P가 가까워요? Q가 가까워요? P가 가깝죠? 어제 물웅덩이 있을 때도 가장 먼저 못 가는 점을 찾았거든요. 그럼 얘도 Q 전에 미리 P를 봐야 돼요. PQ를 안 거친다면서요, 지금요? 그러면 P로 안 가는 방법을 얘기해봐. A에서 P까지 몇 칸 만에 가는 거죠? 3칸. 3칸으로 얘기해. 이 칸이 아니고 이 길에 따라가니까 길이 하나, 둘, 세 개인 거야. 그러면 3번 만에 가는 딴 길을 찾아보세요. 오케이? 이 점이야. 또 어디 있죠? 3번 만에 가. 여기도 있죠? 여기도 있죠? 여기도 있죠? 그럼 결과적으로 보면 P 쪽에서 대각선 가는 점을 보시면 돼요. 그거는 자동으로 나오는 거고, 원래는 몇 번 만에 가느냐를 봐야 돼요. 이유가 뭐냐면 3번 만에 가는 딴 길로 가면 P를 절대로 못 간다는 거예요. 최단거리이기 때문에. 그럼 이제 점을 잡는 거야. 나는 요걸 R 잡을게, S 잡을게, T 잡을게.
쌤의 풀이는 지금 해설진 여사건을 풀고 있거든요. 지금요. 맞지? 살짝만 봐도 여사건이잖아요. 빼고 있으니까요. 선생님 그렇게 안 풀겠다. 선생님이 하는 대로 연도에서 따라올 수 있겠네. 도움이 될 겁니다. 오케이? 여사건 마지막에 풀어볼게요.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이제 시작을 해볼게. 그럼 내가 A에서 R로 갔다가 P 안 갈 거 아니에요, 자동으로요? 바로 B로 가면 되는 거지. 맞죠? 합의 법칙이란 고지고대로 직접 찾는 겁니다. 가는 길이요. 그 다음, 자, P로 안 간다고 했으니까 이제 S로 갈 거야. 근데 A에서 S로 갈 때는 조심해야죠. Q로 갈 수 있다라는 거잖아. 맞아? 그럼 Q로 못 가게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S에서 Q로 가는 걸 처음부터 다시 해야 돼. S에서 봐요. S를 처음으로 시작하고. 그럼 S에서 Q까지 몇 칸 만에 가? 한 칸 만에 가죠? 그럼 한 칸 만에 난 딴 길은 어디? 여기밖에 없죠? 이 점을 거쳐가게 하면 됩니다. 그럼 이 점을 다른 좌표 뭐 U라고 잡는 거야. 오케이? 그러면 AS 갔다가 U 갔다가 B 가면 돼 이거죠. 그러면 절대로 Q를 안 지나는 거야. 맞나? 1로 갔다가 내려올 수 없다고 했잖아. 지난번에. 그럼 이제 T도 마찬가지야. A에서 T로 갔네? 그랬더니 Q로 못 가는 건 또 어떻게 해야 돼? 한 번만에 가는 다른 길 이쪽으로 가면 되죠. 이쪽으로요. 그럼 이걸 뭐 U 다음 뭐죠? V. 그럼 AT VB로 가면 안 되겠네. 이건 뭐야? 아까 답이 우리가 16이 나왔었나? 아까 뭐 나왔죠? 17 나왔냐? 그럼 얘도 17 나와야 돼요. 각각을 구해서 둬야 돼요. 자, 얘기를 해볼까? 우리 어렵다고 했던 승민한테 물어봐야겠다. 확통 시간은 너희의 생각이 중요하죠. A에서 R까지 갈 수 있는 길은 몇 가지입니까? A에서 R까지 갈 수 있는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지? 이렇게 한 가지 이거잖아. 한 가지. 아까 1로 본다면 1 곱하기 1 곱하기 1인 거야. 맞죠? 1. R, B는 몇 가지죠? R에서 B까지 가는 방법? 한 가지 맞아? 자신이 없는 것 같아? 한 가지 맞지? R에서 B는 직선입니다. 맞아? 자, 한번 더 해볼까? A에서 S까지 몇 가지죠? 세 칸 만에 가는데 가로 가로 세로잖아요. 가가 세, 가가 세 같은 문자 두 개 있잖아요. 가로 가로 세로 하나. 그럼 총 개수 3팩토리. 기억나요? 어제 배웠으니까요. 3팩토리 나누기 뭐 해야 돼요? 나누기 가로 가로 두 개 같은 거니까 같은 것이 있는 순열로 가는 거야 이제부터. SU는 몇 개죠? 한 가지. U에서 P는 몇 개죠? U에서 P는 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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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 번, 세로 한 번인 거 아닌가? 가위 좀 어려운가? 4팩 나누기 뭐야? 3팩. 가위도 좀 어려워 보이는 것 같아요. 어려운 거 맞아? 쉽지 않아요? 수민이는 어제 안 들어가지고 자꾸 이제 확인하고 있는 것 뿐이야. 3팩 맞아? 4팩 나누기 3팩? 왜 3팩이지? 하나, 둘, 셋, 네 개니까 4팩이고 같은 가로, 가로, 가로 세 번 나왔으니까 3팩 나누는 거야. 새로운 1팩을 굳이 안 나누는 것 뿐이야. 한 개밖에 없으니까. 오케이? 계산하면 얼마죠? 3, 4, 12가 된다. 수민이가 아직 몸이 안 좋은가 보다 이래서 괜찮니? Are you okay? 자, AT 몇 개? 한 가지. V도 한 가지. V에서 B까지도 4팩, 3팩이죠. 얘는 세로가 3개잖아요. 가로 하나, 세. 그러니까 줄 세운 거야. 가, 세, 줄 세운 거야. 오케이? 그러면 4가지. 다 더하면 얼마죠? 17 맞습니까? 이렇게 푸는 게 합의 법칙. 책에 있는 풀이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여사건이라서 전체에서 반대를 빼고 있는 것 뿐입니다. 반대란 말 뭐겠노 그러면? P를 지나는 경우, Q를 지나는 경우인 거야. 그럼 우리 좀 전에 복잡한 걸 했잖아요.
그 P가 하는 것도 쉽지 않을까? A에서 P까지 하는 건 A에서 P까지 몇 개야? 세 개죠? 3펜 나누기 2펜. P에서 P까지 하는 거는 4펜 3펜이니까 바로 3, 4, 10, 12, 12개 나오죠 바로요. 지금 암산하고 있어요. AQB는요? AQB는 A에서 Q까지 가는 건 몇 가지냐면 4개죠. 4펜 3펜이니까 여기까지 가는 거 6개. 그러면 4, 6이 24. 24가지입니다. 근데 여기서 조심할 게 있는데요. PQ를 동시에 지날 수 있는지 봐야 돼요. 그럼 두 번 들어가는 거니까. PQ를 동시에 지날 수 없죠. P로 갔다가 다시 내려올 수 있나? 안 되죠? Q로 갔다가 다시 내려올 수 있나? 안 되죠? 그럼 그냥 빼면 되는 거예요. 전체 경우의 수에서 빼면 된다고. 전체 경우의 수에서는 5개, 3개니까 8팩 나누기 5팩, 3팩이에요. 전체 경우의 수. 근데 그렇죠? 전체 경우의 수 하나, 둘, 셋, 넷, 5개, 위에 하나, 둘, 셋, 총 8개. 가로 5개, 세로 3개. 빼기 아까 얘기했던 거. A, P, B를 빼야 되고 A에서 P로 갔다가 B로 가는 거, A에서 Q로 갔다가 B로 가는 거 뺀다고. 그러니까 그냥 미리 했으니까 3, 4, 12, 얘는 4, 6이 24. 36가지. 얘는요. 약분되면 8, 7, 6, 56. 56 빼기 36이니까 뭐 잘못됐는데? 탭이 틀리잖아요. 탭이 틀리죠? 지금 뭐 틀렸는데 그거? 선생님 뭐 틀렸죠? 아닌데 잠깐만 틀렸는 게 하나 있구만. APB 할 때 말이야. APB 할 때 이게 5네요. 5. 5칸이잖아요. 계산 실수죠. 15라고 15. 3 곱하기 5라고. 맞죠? 헷갈리면 안 돼. 그냥 계산 잘못한 거야 그냥. 15야 15. 그럼 이거 39잖아요. 둘이 빼면 17. 답이 다 똑같죠? 근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누가 제일 쉽냐? 숫자 적는 거. 그래서 객관식은 그렇게 풀자는 것 뿐입니다. 우리끼리. 그쵸? 근데 학교 선생님이 분명히 서술형 나오면 이런 풀이나 이런 풀이만 인정할 것 같아요. 이유는 같은 것이 있는 수열 파트니까. 맞지? 밑에 풀 올려. 밑에 거. 바로 밑에 거를 선생님처럼 3가지로 풀어보세요, 여러분. 어때요? 근데 확인 유제 37번은 뺄 게 없네, 얘들아. 맞지? 그럼 얘는 6건 없어요. 얘는, 아니다. 잠깐만. 선생님이 아직 덜 끝났네, 아직. 우리 7번 아직 2번 안 풀었죠, 선생님이요? 미안해. 하나 더 하고 하자, 얘들아. 괜찮네? 앞에 잠깐만 더 봅시다. 뭐 좌회전이 안 된다고 했잖아요. 그거 한번 풀어보고 넘어가려고요. 두 번째. 자, 이번엔 P와 Q에서, 자, P와 Q에서 직진과 우회전할 수 있으나 좌회전은 안 된대요. 맞죠? 문제 읽어보니까 P와 Q에서 직진과 우회전할 수 있는데 딴 거는 좌회전은 할 수 없다가 2번의 문제라고요. 맞나요? 그럼 이거 무슨 뜻이야? 그림 또 줘야겠다, 그죠? 다시 해야 되니까. 또 다른 상황이니까요. 이쪽에 다시 한번 그려볼게요. 난 너 표정을 보니까 좀 약간 어렵다는 표정인 것 같은데. 어렵나요? 가야 어때요? 제 말들 중에서 어려운 게 있는지. 아니, 내가 너무 빨리 했나? 어려워요? 좀 헷갈려? 뭐 어떤 부분이 좀 헷갈려? 아까 선생님이 했던 말들 중에서 다 헷갈려? 문제 풀어봐야 될 것 같아요? 또 수요일입니다. 제 말들 중에 이해가 안 되나요? 솔직히 자, 이해 안 돼?
어떻게 말을 좀 천천히 할까? 뭐 빨리 들을 수도 있잖아요. 말 빨리 해서 들을 수도 있잖아. 맞아? 잘 모르겠다는 거잖아요. 맞죠? 이 4패, 3패 이런 거요? 원인 얘기해야 되는데 밑에 거 할 때 이거 할 때 선생님 빨리 해서 그렇잖아요. 맞죠? 이거 조금 설명 더 해줄까? 이거 해줄게. 천천히 해줄게요. 선생님이 아까 말로만 했단 말이야. 계산하는 과정을 안 써줬단 말이야. 자, 그럼 다시 그리면 되잖아요. 아까 P가 여기가 B였다고요? 자, 근데 A에서 P 가는 방법이 몇 개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선생님이 아까요. 응? 가는 게 가로 하나, 세로니까 총 3개. 그래서 3팩토리인 거예요, 3팩토리. 근데 같은 게 뭐야? 세로가 2번 나왔으니까 2팩 나눠서 이게 3이 되는 거예요, 계산하면요. 3. 그리고 P에서 B까지 연결되어 곱해야 된단 말이야. 그럼 P, 얘가 B였잖아요. 이게 Q구나, Q 맞죠? 그럼 A, Q까지 가는 방법은 3칸, 1칸이니까 총 4칸이라서 이거 잠깐 PB하고 있었구나. 자, PB. 1칸, 2칸, 3칸, 4칸, 5칸이잖아요. 뭐 5팩토리. 근데 가로가 하나, 둘, 셋, 넷 똑같은 게 4개 있으니까 4팩 나눠준 거거든요. 같은 것인 수냐. 이게 3 곱하기 5가 돼서 15가 된 거야. 알겠죠? 내가 A, P, B로 가는 길을 찾고 있는 거야. 그 다음에 A, Q, B는 여기가 Q니까 여기서 또 가로, 세로니까 4개니까 4팩 나누기 같은 거 3개. 이렇게 하는 거고 Q에서 P까지도 2개, 총 4개잖아. 그럼 4팩 나누기 2팩 하는 거야. 이걸 계산하면 6이라고 얘기하는 거야. 이건 4고요. 선생님이 암산하는 것 뿐이야. 그래서 24개라고 합니다. 그럼 전체 경우에서 일로 못 가는 길이라고 있으니까 뺐더니 답이 나오는 게 여사건 풀이라고 한 거고요. 그러면 좀 이해가 되나요? 가이드 이해돼요? 자, 이게 1번 풀이 다시 한 거예요, 선생님이. 그럼 이제 2번 풀이 해볼게요. 2번 풀이는 이제 돌아가서 P에서, 자, 문제 읽어봐봐. P와 Q에서 그랬잖아요. 직진과 우회전할 수 있으나 좌회전할 수 없다고 그랬어요. 그럼 얘들아 어떻게 생각해야 돼? 처음부터 PQ를 안 지나는 경우는 신경 안 써도 되는 거잖아요. 내 말 이해돼? 그럼 처음부터 PQ를 안 지나는 거는 원래대로 하고 PQ 지나갈 때만 얘를 따라가면 될 것 같아요. 그럼 또다시 우리는 어떻게 할까? 합의 법칙으로 가면 되지. PQ를 안 지나면 아까 미리 앞에서 했지 않나요? 이거 했다가 지웠네. 우리 아까 점 잡혀요. 다시 적어줄게요. 아까 R이 어디 썼냐면 내가 여기 R 잡았거든요. 아마도 그죠? 여기 R 잡고 여기 아마 S 잡았던 것 같고 여기 T 잡았던 것 같고 그 다음 U는 여기도 잡았고 그 다음에 아까 V 여기 잡았거든요. 맞죠? 아까 했던 거 다시 쓰고 있는 거야. 1번에서 했던 거. 그러면 우리가 PQ를 안 지나갈 때는 그냥 원래대로 얘가 이렇게 가면 된다는 거야. 한번 더 써볼까? A에서 R로 갔다 B로 가는 아까 했으니까 그냥 바로 1 써도 되나요? 앞에 계산했으니까 1이고 그 다음에 P로 가는 건 나중에 보자고요. A에서 SU로 갈 때는 A에서 S로 갔다 U로 갈 때 B로 갈 때는 P를 안 거치니까 신경 쓰지 말고 아까랑 똑같이 나온다라고 생각하면 된다. 뭐 좌회전 우회전을 신경 안 써도 된다는 거야. P 안 지나고 있으니까. 자, 또 AT, VB도 똑같겠죠? 얘 또 4개 나올 겁니다. 이거죠? 그럼 이제 조심할 거 뭐야? 아까는 PQ를 못 지난다고 했는데 왜 지나간다는 거야. 지나갈 수 있다는 거야. 그쵸? 그럼 내가 이제 P로 갔다고 해볼까? 자, P로 갔어요. 조심할 게 얘들아. P로 가는데 P로 갈 건데 문제에서 좌회전을 못 한다고 했단 말이야. 그죠? 직진과 우회전은 되는데 좌회전이 안 되는 거야. 오케이? 그럼 예를 들어 볼게요. P로 가잖아요. P로 갑니다 지금요. 자, A에서 P로 가는데 내가 이쪽에서 갈 수도 있는 거고 P를 향해서. 맞나? 이쪽으로 향해서 갈 수도 있죠. 2개밖에 없죠? 거꾸로 오면 안 된다니까요. 최단 거리에서는. 그럼 내가 이쪽으로 간다면
여기 이 방향에서 봤을 때 이쪽으로 가면 이게 뭐가 돼? 좌회되는 거 아닌가? 내가 자동차 타고 일로 오면 이 방향에서 내가 좌회전이잖아, 왼쪽이잖아. 그러니까 이쪽으로 갈 때 좌회전할 수 있는 거지, 상황이. 근데 이쪽으로 갈 때는, 이쪽으로 지나갈 때는 왼쪽으로 못 가니까 좌회전 처음부터 없어. 맞아? 그럼 우리 어떻게 하면 돼? 이 방향으로 갔을 때와 이 방향으로 갔을 때 또 경우는 안 와요. 잘 따라오나? 여러분? 자, 그러면 쌤이 지금 합의 법칙을 하고 있는 것 뿐입니다. 이렇게 합의 법칙이 약간 복잡한 상황인 것 뿐이에요. 근데 하지만 이해가 되면 돼요. 여기까지. 어려우면 쌤이 약간 좀 쉬운 걸로 또 해줄게요. 뭐 여사건이든 이렇게. 여사건은 빨리 나왔죠? 근데 이 방법을 훈련해야 된다고 내가 계속 얘기하는 거야. 훈련. 계속 할까요? 자, A에서 P로 가는데 내가 이 방향으로 가려면 이 점을 지나갔다 가야 되잖아요. 이 점을 미리 잡아줘야 돼. 또 다른 좌표고요. 이번 X라고 할게요. 그러면 A에서 X로 갔다가 P로 간다면 A에서 X로 갔다가 P로 간다면 1에 갔다 왔다는 거지. 그러면 왔다면 1에 못 가게 하면 되잖아요. 그럼 1로 가면 되는 거 아니에요? 이쪽으로. 그럼 U를 갔다가 P로 가게 하면 된다니까요. 맞습니까? 이걸 찾아볼게요. A에서 X까지 한 가지, X에서 P까지 또 한 가지, P에서 U까지 또 한 가지, U에서 B까지는 3칸, 1칸이니까 또 4팩, 3팩 이렇게 해서 4가지가 됩니다. 하나? 근데 이쪽으로 가는 건 신경 쓸 필요가 없다는 거 알겠니? 이쪽으로 가는 건 괜찮다니까요. 그럼 이 점을 또 다시 내가 Y로 잡으면 A에서 Y로 갔다가 어디 P로 갔다가 바로 B로 가는 건 아무 문제가 없다니까요. 이쪽으로 갔을 때는 좌회전 할 거니까. 그러면 A에서 Y까지 또 2가지죠? Y에서 P까지 1가지죠? P에서 B까지는 아까처럼 또 5팩, 4팩이 될 거죠? 10가지가 나옵니다. 맞습니다. 승리 맞아? 자, 그 다음 이제 Q로 가볼게요. Q로 갈 때도 마찬가지죠. 그 전에서 S로 갔다면 얘는 좌회전할 수 있겠죠. 이걸 못 가게 하면 된다고요. 그럼 어디 이쪽으로 가야 되겠죠? 이건 W로 잡는 거야. 이 점 좌표를. 그냥 이쪽으로 갈 때 아무 문제가 없죠. 가도 된다는 거. 좌회전 안 할 거니까. 같은 방법을 하는 거야. 또 그러면 A에서 S로 갔다가 Q로 갔다가 W로 갔다가 P로 가게 하면 된다고요. 말했던 걸 쓰고 있는 거야. 또 A에서 T로 갔다가 Q로 갔다 P로 가는 건 괜찮다고요. 그냥 위에랑 겹치는 게 없죠? 그게 바로 합의 법칙입니다. 겹쳐서는 안 된다. AS까지 몇 개예요? 2칸, 1칸, 3팩, 2팩. SQ 하나, QW 하나, WB 또 3팩, 2팩. 9가지가 나오네요. 해석자 좀 다르죠, 좀 풀이? 이게 너희한테 더 도움이 될 겁니다 라고 자꾸 쌤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별로 도움 안 된 것 같아요. 나중에 너희가 좀 더 새로운 문제 나왔어. 학교 선생님이 이거 말고 막 다르게 바꿨을 때 풀려면 어떻게 할 거다. 이런 연습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 당연히 여사건도 연습할 거야. 근데 합의 법칙이 훈련이 다 되고 나서요. 이제 합의 법칙이 너무 쉽게 잘 돼. 그때 이제 여사건을 할 차례가 될 것 같아요. 그때는 시험 대비 정도 갈 때겠죠. 아직은 시험 대비 아니니까 훈련하고 있어요. 오케이? 자, A에서 T까지 한 가지, TQ 한 가지, 그리고 Q에서 P까지는 아까 했던 거니까 얘도 4팩, 2팩, 2팩 6가지 다 되고가요. 자, 위에 값은 17개였죠? 아까 거 이게 다 되고가 이게 뭐야? 15요. 이게 14죠. 더하면 29요. 얘랑 더하면 마지막 답은 46이어라라는 거야. 46 맞아.
선생님 풀이가 다르죠? 얘들아, 다른 풀인데 답은 나온다는 건 너희가 좀 많이 경험해 보셔야 됩니다. 선생님이 너희한테 강조하고 있는 거는 얘들아 풀이는 두 가지밖에 없어. 전체 경우에서는요. 숫자 적는 건 약간 특별한 상황입니다. 이 상황에서만 있는 거야. 시장물에서는 합의 법칙 아니면 여사건이 되니까 반대를 빼는 거야. 근데 반대 빼는 걸 연습하려면 이 훈련이 돼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수민이 지금 잠이 온다 맞죠? 너 약 먹어서 그런가? 약 먹고 왔네? 감기하면? 수면제가 또 들었잖아 저녁에는. 그래 잠 많이 오면은 물 먹고 나가서 또 잠을 깨고 오면 돼요. 여기 좀 가이드요. 억지로 막 이렇게 하지 말고 잠 깨고 와도 되고 쉬었다 하면 되니까요. 중요한 거는 이해하는 거야. 머리가 맑아야 돼요. 특히 확통은 이해가 안 되면 딴 뭐 수원, 수터도 달라요 성격이요. 수원수는 뭔가 잘 이해 안 되면 또 나중에 공식 보고 또 풀고 이렇게 하면 되긴 한데 확통은 판단력이 필요하니까 좀 약간 뭔가 집중이 안 되면 판단도 잘 안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오케이 가해는 집이 좀 멀지만 멀리까지 왔으니까 많이 배우고 잘 배우고 가야 돼요. 그냥 앉아있다 그냥 멍하니 딱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당연히 수행도 마찬가지지만 뭔가 좀 힘들 때는 뭐 어떻게 해야 돼요? 초심을 다시 떠올려 주세요. 내가 다시 열심히 하려고 뭐 이런 생각으로 왔을 거니까. 그죠? 선생님은 너희가 100점 받을 수 있게 할 자신이 있어요. 학교 내신이든 나중에 모의고사에서 확통을 치든 오케이? 이걸 잘 따라만 온다면 이라는 가정입니다. 여러분 가정. 오케이? 너무 복잡하게 풀었나? 아무튼 다른 풀이 해줄게요. 오케이? 다른 풀이는 더 쉬울 거야. 이 풀이 듣고 나면 되게 쉽게 느껴지는 거야. 이게 뭔가 두 가지 풀이 있다는 게 뭔가 다행이야, 다행 너한테요. 그죠? 이거밖에 없다면 되게 힘들 거 아니야. 자, 다시 합니다. 또 주는 거죠. 또 주는 거죠. 너희한테 아까 했던 이야기를 반대로 빼보자고, 그죠? 한 문제 푸는데 지금 뭐 되게 오래 풀고 있죠, 선생님이요? 하나당 3개씩 풀어주고 있잖아요. 풀 방법이요. 그럼 너희가 이제 뒤에 있는 문제들 아주 쉽게 풀 수 있겠다, 그죠? 그 직면차 나오는 그림은 시험에 잘 안 나옵니다. 하지만 뭐 이따 설명을 해줄게요. 자, 또 그림을 또 그렸어요. 하나, 둘, 셋, 4개요. 자, P가 여기가 Q였어요. 자, 이번에 또 다시 전체 경우 예수에서 아까처럼 좌회전하는 그 무엇만 빼면 될 거 아니에요. 맞죠? 전체 경우 예수 아까 구해놨지 여기서. 99 할 필요 없겠네요. 56 마이너스. 마이너스? 안 되는 것만 뺄 거야. 안 되는 것만요. 근데 안 되는 건 아까 딱 두 개밖에 없었죠? 제가 아까 밑에 찾았잖아요. 이쪽으로 갔다가 이쪽으로 갔다가 이쪽으로 가는 거. 이게 안 된다. 얘도 마찬가지. 이쪽으로 갔다가 이쪽으로 가는 것만 안 된다고요. 이것만 찾아주면 됩니다. 아까 답이 얼마나 나왔었죠? 아까 답이 46이었나? 나온지 확인해 보자고요.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첫 번째 빼야 될 거는 A에서 이죠? 또 뭐 잡아야죠. 이것도 보세요. 뭐죠? P, Q, R, S, T, U라고 잡을게요. 이 점들 얘기하는 거야. 자, 그럼 A에서 R로 갔다가 S로 갔다가 B로 가는 걸 뺄 거야. 못 가는 게. 또 A에서 T로 갔다가 Q로 갔다가 U로 갔다 B로 뺄 거야. 맞습니까? 그럼 R 몇 가지예요? 한 가지. RS도 한 가지밖에 없죠. 요 사이에 P 갔다 갔다는 거야. 이래 갔다 가는 건 하나밖에 없잖아, 맞죠? 이게 원래는 P 적어줘야 돼요. 이게 원래 P 남는데 안 적을게요. P로 갔다 가는 거야. 그러면 얘도 곱하기 SB는 몇 개? 또 한 가지죠. 하나밖에 없네요. 1. 맞나? 두 번째, AT 세 가지죠. 쓸게 3팩 2팩이야. 이거 3팩 2팩. 그다음 TQ 한 가지, QU 한 가지, UB 아까 구해놨으니까 여기서 가는 건 3개밖에 없죠. 9가지, 총 10가지. 이거 빼기 답입니다. 그래서 사실 당연히
학교 시험에서 이렇게 풀어야지. 맞죠? 다 빠르죠? 안 되는 경우 뺐거든요. 아까 꼭 보세요. 아까 셈은 뭐야? 이거랑 이게 아닌 상황을 다 했단 말이야. 그게 합의 법칙과 여사건의 차이점이니까. 그럼 뺄 게 많을 때는 여사건을 쓰고, 뺄 게 적을 때는 뺄 게 적을 때는 여사건을 쓰고, 뺄 게 더 많을 수 있잖아. 그때는 합의 법칙을 쓰고, 그때는 너희가 선택하면 되겠네. 그러니까 둘 다 마스터를 해야 된다는 거야. 오케이? 이 상황에선 이게 쉽다는 것 뿐입니다. 문제만 달라지겠다고 얘기하고 싶은 거야. 맞아? 그래, 끝냅시다. 너희가 그냥 풀어볼래? 밑에 거. 확인 유제 37. 이거는 좀 문제가 더 아주 간단해진 것 같은데. 근데 발전 문제 아까 선생님이 풀었던 거랑 비슷하거든요. 그건 나중에 국정생산을 풀자. 지금 쉬운 거 풀자고요. 37번. 얘도 지금 좌회전이 되지 않고 있죠? 어떻게 해야 돼요? 여사건을 풀래요? 이거 한번 풀어볼래요? 마지막에 되면 그게 제일 쉬울 것 같아요. 37번 풀이는 너희가 해보세요. 중복조합 나가야 되는데 맞으세요? 그리고 가해는 금요일날 4시 오는 거 알고 있죠? 근데 엄마가 그러면은 어떻게 또 직접 태워주시나요? 아니죠. 너가 따로 이렇게 따로 고속도로 타고 와요? 이곳까지만 가면 좋고 좀 약간 좀 고생하겠네요. 그죠? 알겠습니다. 이제 병원 왔을 때 많이 설명해 줄게요. 알겠지? 원래 오늘 수업 시간에 다 해주면 제일 좋은데 할 내용이 많아서 그래요. 승민이도 보험 올래? 네? 어제 빠진 거 봐야 돼요. 선생님이 가해 금요일날 주기로 했거든요. 너도 그러면은 뭐 오늘 코칭 시간에 문제 풀어보고 뭐가 막힌다 싶으면 직접 와서 보완이 안 한다. 응? 그러면 너는 선생님이 가해하고 보완할 때는 저거 할 거야. 너가 지난주 왔을 때 가해는 추억 안 왔잖아요. 그러면 그때 부분하고 너가 지금 보완이 내용이 다르거든. 그러면 가해는 따로 쌤하고 약간 개념을 얘기할 거고, 너는 어제 배웠던 것 중에서 문제가 안 풀리는 게 있으면 코칭쌤하고 그런 보완을 잡을 수도 있는 거 맞죠? 뭐 그런 식으로. 만약에 개념이 필요하다 싶으면 선생님 넌 따로 또 대답은 되세요. 다른 내용이니까, 그죠? 그런 식으로 요청하세요. 알았죠? 근데 온라인 강의 듣고 이해되면 그게 제일 좀 편하고, 너가 그게 안 된다고 하니까 하는 거야. 그치? 뭐 반이 이해되고 반이 안 된다 하면 너한테 손해잖아요. 그죠? 몸에 안 좋은 건 어쩔 수 없었으니까 이제 나중에가 중요하지 뭐. 자, 문제를 풀어봅시다. 전체 경우에서 구하고. 선생님 좀 도와줄까 싶으면 전체 경우에서 구하자. 네? 전체 경우에서. 네, 카드 900. 아, 이거 없는데. 내가 계산해봤나요? 네, 계산. 그 다음에 너희 근데 둘 다 그 P로 갔을 때 좌회전이지 않는 거 있잖아요. 그럼 P 가기 전에 딴 점 먼저 갔다 가야 돼요. 아까 선생님도 것처럼. 그래서 아까 선생님이 가기 전에 아까 R 갔다 갔잖아요. 너희는 여기서 어느 점을 갔다 가야지 좌회전을 할 수 있을까를 생각해야 돼요. P 바로 전에서 1로 갈 수도 1로 갈 수 있잖아요. 1로 갔을 때는 좌회전 할 필요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쪽으로 갔을 때 좌회전 나오지 않나요? 이렇게. 이 점 잡아줘야 돼. 이 점 갔다, 이 점 갔다, 이 점 갔다 넘어가는 걸 빼줘야 돼. 설명 아까 그 이야기였어요. 맞아. 가이드 안 보자. 전체 경우의 수에서 답 나왔어요?
다 맞더니? 오케이. 그러면 가는 뭐 다른 것도 한번 보고. 선생님이 풀어놓은 풀이 너 잘 이해되네? 해설지에서는 막 색깔치라고 하는데 그거 굳이 안 해도 돼요. 알죠? 뭔가 새로운 막 스킬을 쓰는 건 안 좋은 것 같아요. 배운 대로 푸는 거. 그래, 답이 나오면 넘어갈게요, 여러분. 아, 근데 우리 반이 확통반인데, 우리 선생님 수업하는 애 중에 확통반 주말에 또 있는 거 알아요? 2교시에 있어요. 12시 40분. 거기는 유니크 반이고, 우리는 파워반인데, 선생님 봤을 때는 뭐 큰 차이가 없어요. 그냥 똑같아. 확통에서. 다른 건 모르겠지만. 확통은 완전 처음 배운 사람하고, 수에서 막 100점 안에 거의 차이가 없다니까. 지금 괜찮아. 앞에 필요 없다니까. 수원도 필요 없고, 수도 필요 없고, 판단 능력만 있거든요. 그래서 선생님이 좀 시험 대비 때는 그냥 합반을 해버릴까 싶기도 하고, 뭐 합반하는데 시간이 돼야 되잖아요. 근데 안 되면 또 원래대로 하면 돼. 근데 그쪽 반 애들이 4명이 있으니까, 우리가 2명이니까, 약간 6명이면 약간은 좀 좀 활기차지 않을까? 선생님의 생각이. 근데 다른 애들 상관없어요. 근데 아마 내 생각에 그 중간에 또 우리 반 애들하고 그 반 애들 아마 새로운 애들 올 것 같아요. 그러면 불가능해. 그죠? 우리 반에 앉아준 자리가 한계있잖아. 너무 많으면 너희가 더 도움이 안 되거든요. 그때 가서 결정하도록 합시다. 시험 대비는 한 달 반 뒤하거든요. 근데 그 반이 있다는 거야. 혹시나 수업을 못 오는 날이 갑자기 이 시간대가 안 되면 그 시간 타임이 와도 될 것 같아요. 만약에 그 개념 같은 거 빠질 것 같으면 그 시간은 되는데 되게 안 되고 이럴 때 있잖아. 그럼 그런 거는 괜찮을 것 같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거는 그때 가서 얘기하도록 하고 내가 미리 알고 있어야 돼. 그럴 수도 있지. 풀었습니까? 아까 그 문제야? 승민이요? 잘 안 돼요? 승민 한번 더 해볼까? 좋아요. 그러면 가인이 풀었다고 했잖아요. 맞아? 가야 너 나와서 한번 풀어볼래? 아니요. 방송에서요? 싫어. 뭐 돼? 우리끼리밖에 없는데. 안 돼요? 좋아요. 그러면 쌤 해볼게요. 나와서 하는 건 이게 억지로 하면 안 돼요. 자, 이렇게 있어요. 자, 그림을 또 그려볼게. 하나, 둘, 셋, 넷. 자, 하나, 둘, 셋, 4개 있고요. 그 다음 또 하나, 둘, 셋. 이번에는 약간 좀 칸수가 늘었네요. 전체 경우에서 몇 개야? 9팩 나누기 5팩 4팩 맞죠? 빼기. 아까 얘기했던 대로 좌회전을 못한다고 했으니까 이 점으로 갔다가 1에 갔다가 1에 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이 점을 잡아주세요. Q 어디라고요? 되나? 그러면 A에서 Q로 갔다가 P로 갔다가 R로 갔다가 B로 가는 이 한 가지의 어떤 사건을 구하기만 하면 돼. 이번에 아까보다 더 적어졌죠. 자, AQ 몇 개인가 하면 AQ 몇 개죠? 계산할 수 있겠네? 승윤이가 어렵다고 하니까 승윤이 얘기 좀 해봐. A에서 Q까지 가는 거 몇 가지야? 10으로 얘기하면 총 몇 칸? 4칸. Q가 지금 여기 있다. 4칸이죠? 4팩, 2팩, 2팩. 가로, 세로. 그 다음 QP는요? 한 가지. PR도 한 가지. RB는 3팩, 2팩. 맞아? 그러면 얘는 6이고 얘는 3이라고. 그럼 결국 얘는 18이고. 앞에 거 계산해볼게. 9, 8, 7, 6이란 말이야. 그럼 4팩토리가 4, 3, 2, 1이니까 없애주고 약분하면 2, 4, 8, 3, 2, 6 그러면 70까지잖아요. 70 빼기 18, 70 아니구나. 이거 9자재야. 얼마죠? 116 빼기 18. 126 빼기 18이니까 답은 108이 되어야 된다. 아까보다 더 쉬워졌다. 그죠?
이해됩니까? 이렇게 풉니다. 만약 문제 바뀌어가지고 뭐 우회전은 못한다. 그것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회전 어디로 가야 되겠노? 여기로 가야 되겠죠? 여기로 왔다가 갔다가 이래 갈 때 우회전이죠. 그런 식으로 응용할 수 있어야 돼요. 어떤 문제 나와도 풀 수 있게 준비해야 된다고요. 오케이?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직육면체의 추단거리입니다. 근데 직육면체는 짧게 이어 넘어갈게요, 선생님요. 왜냐면 쉽기 때문에 그래요. 이거보다도요. 내가 직육면체 할 때는 근데 쌤 같은 문제 좀 내가 풀어본 적 있지, 그치? 거기에 보면 이런 거 나오더라고요, 쌤 문제도요. 자, 시간이 쌤 이제 좀 벌써 50분 지났네요. 자, 직육면체 하나 그려볼게요. 근데 직육면체에서도 뭔가 이 상자들을 막 쪼갤 수 있잖아요. 아까 직사각형 외에도요. 그러면 예를 들면 이렇게 뭐 한 칸, 두 칸 쪼개고, 그래도 뭐 한 칸, 두 칸, 세 칸 쪼갰어요. 만약에 쌤이요. 그럼 이 상태 그대로 옆으로 이어주세요. 이렇게 평행하게 평행, 이렇게요. 뭔가 입체적으로 보이죠. 그 다음에 이쪽에서도 한 칸만 딱 끊어보죠. 이렇게. 이쪽에서 다시 여기 맞춰서 옮겨주고 이런 식으로 써주면 얘도 다 쪼갠 거야. 안 보이는 면도 여기 이렇게 있겠지, 그지? 겨냥도가요. 다 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근데 질문을 만약에 어떻게 할 건가 하면 우리가 보통 양 끝으로 갔잖아, 아까 직사각형이죠. 그럼 내가 여기에서 여기까지 가는 최단거리를 알고 싶어요. 응? 그럼 아까도 왜 우리가 가로의 개수, 세로의 개수 했던 기억나죠? 그걸 어제 선생님이 너한테 수업 시간에 얘기할 때 처음 설명도 어떻게 얘기했냐면 하나 예를 들어 따라가 봤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따라가 보는 거야. 뭐 이런 식으로 한 번 갔다 이래 갔다 이렇게요. 따라가는 것을 이렇게 적당하게 이렇게요. 이렇게 갔어요? 아, 좀 더 갈 거겠다. 이렇게 갔어요? 이게 추단거리 맞나요? 너 생각해요? 좀 안 돼? B 방향으로 계속 가면 되잖아요. 이걸 따라가든지 옆면 따라 상관없대. 맞나? 선생님 무슨 얘기하고 싶은가 하면 가로, 세로 이걸 말로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부터. 자, 이거 뭐야? 가로, 이거 뭐야? 세로, 가로, 자, 이건 세로가 아니잖아. 높이라고 하죠, 높이라고. 세로는 보통 이쪽으로 가는 걸 세로라고 얘기하잖아요, 그죠? 이게 가로, 세로 이렇게요. 그러니까 이거를 세로로 하지 말고 이름 바꾸려고, 이름만 바꾸게 이러면요. 높이라고요. 비교할 거예요. 높이, 얘는 또 뭐야? 얘도 높이, 얘는 이제 세로라고, 세로. 이쪽 분하고 평행하잖아요. 맞죠? 얘는 세로 하나, 얘는 다시 높이, 얘는 다시 세로죠. 맞습니까? 총 길이를 보면 하나, 이거 세 칸, 맞아, 여기 세 칸, 이거 두 칸, 이거 하나, 둘, 셋, 네 칸이잖아요. 총 개수는 9개가 돼야 되거든요. 9개 완전 검사해볼까? 가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9개 맞죠? 딱 9번 같죠? 그럼 얘를 줄 세운 거 똑같다는 거야. 가로를 꼭 먼저 가로라고 할 필요 없거든요. 세로가 가로가 뜨다 세로가 된다고요. 이 안쪽 통해가지고 밑으로요. 그러니까 그놈의 줄을 바꾼 방법들입니다. 전부 다요. 이해돼? 가가 높가 높 세를 줄 바꾸는 거 똑같다는 거야. 그 가는 길이요. 그러니까 약간 다른 방향으로 해석하겠다는 거야. 이 길의 수를요. 그럼 가로가 몇 개 있어? 3개 있잖아. 똑같은 게요. 찾아도 되고 여기 이게 3칸이니까 3개. 얘는 2칸이니까 2개. 얘는 4칸이니까. 이게 답이에요. 오케이? 직육면체는 하나 더 추가된 것뿐이지. 왜냐하면 직육면체는 높이가 있습니다. 할 수 있습니까? 그치? 끝. 넘어갑시다. 이제 거기 뒤에 있는 마플 수능 특강 이건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종합 문제 숙제로 내겠습니다. 여러분 싹 다. 다음 종합 1, 2, 3 문제들 많죠? 내가 다 할 수 있겠니? 어디서부터인지 알겠니? 26쪽부터 끝까지가
숙제 원. 네, 거기까지 끝이 아닌데 또 낼 거야. 지금 더 나갈 거니까. 현재까지 나가는 게 여기까지입니다. 현재까지 나간 진도입니다. 맞죠? 26쪽부터 거기까지. 근데 아까 앞 시간에 2교시 때 선생님이 애들하고 수업했을 거 아니에요. 걔들은 교재가 막 심어지거든. 근데 얘는 비슷해요. 숙제를 똑같이 이렇게 냈거든. 중복조합까지. 이 녀석들이 많다고 선생님한테 막 항의를 하던데요. 맞나요? 좀 많아요 숙제? 숙제가 많냐고요? 아 많다고? 내가 어디까지 낼지 알아요? 지금 어디까지 낼 건가 하면 69쪽까지 낼 거거든요. 아 69쪽까지요? 중복조합까지요. 어때야? 너무 많니? 줄여줄까? 근데 많은 이유가 뭐냐면 페이지 별로 많지 않은데 중간중에 단조합 문제 보면 한 페이지에 막 문제 숫자가 엄청나요. 그래서 솔직히 좀 줄여야 될 것 같기도 한데 좀 줄일까요? 할 수 있는 양을 해야겠는데 안 해요. 근데 잠깐만 선생님 조금만 더 생각해 볼게요. 두 번째 단조합 문제 빼자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앞부분 단조합 다 하고 그러니까 63쪽까지 위에다 63쪽까지 줄였습니다. 이것도 많아요? 더 줄일까요? 가연 괜찮다고 했죠? 수민 여기까지 괜찮아요? 아, 좀 줄인 거야 그래도 64쪽까지 제가 다 빼고 63쪽까지 아빠하고 좀 맞추려고 하는데 아빠는 다 냈거든요 끝까지 그 2교시 근데 책은 좀 다른데 우리는 여기까지 합시다. 63쪽까지로 내겠습니다. 네. 근데 숙제할 때 어려우면 어떻게 하는데 비워놓으면 돼요. 그러니까 일단은 막 억지로 시간 막 계속 잡지 말고 다른 공부 다 해야 되니까 그지? 수학 공부하면서 자 미리 숙제를 내는 이유가 오늘 진도 계획을 위한 것 뿐이에요. 다음 시간에 아직 이제 한 30분 남았죠? 30분 동안 중복조합을 할 생각입니다. 오케이? 자, 이제 48쪽을 펴주시고요. 48쪽부터 보면 알겠지만 48쪽 북쪽에 있는 건 고1 내용이죠. 조합입니다. 그럼 실제 고등학교 2학년 내용은 50쪽부터예요. 근데 선생님이 그래도 설명을 해주겠습니다. 조합 한 번 더. 저번 시간에도 얘기를 했는데 짧게 얘기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조합과 중복조합면 개념은 사실 짧아요. 자, 조합의 정의가 뭐죠? 여러분 조합이란 서로 다른 n개에서 이건 책에 나오니까 책 그거 봐도 되겠죠? r개를 뽑는 경우의 수예요. 순열은 뭐였냐면은 서로 다른 n개에서 r개를 뽑아가지고 막 줄 세웠죠. 얘는 줄을 안 세우는 거야. 그럼 우리가 어떻게 이거를 정리하냐면 이거를 NCR이라고 정의한단 말이야. 콤비네이션이요. 근데 NCR인데 조합하고 순열과의 관계를 떠올려 보면 원래 순열은 NPR로 쓰거든요. 순열은. 근데 아까 내가 너한테 줄을 안 세운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얘는 줄 세우는 거고 얘는 줄 안 세우는 거야. 뭐 어떻게 하면 돼? 얘한테 줄 세우면 얘 되는 거 아니야? 내 말 이해돼요? 얘를 줄 세우면 얘가 되는 거야. 얘를 줄 세우는 몇 개를 줄 세우는 거야? R개를 누가 썼어? R개를 줄 세우는 거잖아요. R팩토리입니다. R팩토리. 얘들이 곱하면 얘가 같거든요. 그렇죠? 그 정의상. 그러면 우리는 NCR을 구하고 싶으면 이제 R팩토리 나눠주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걸 나눠준 게 우리가 알고 있는 NCR입니다. 그러면 NCR은 예를 들면 OC2가 있으면 이게 OC2면 2가 밑에 내려와서 2팩토리 위에는 뭐야? OP2가 되니까 5 곱하기 4가 되는 거야. 그렇죠?
5 곱하기 4는 2 곱하기 1이겠지. 그렇게 해서 10가지 나온다. 이렇게 배웠단 말이에요. 여기까지는 기본적인 조합이에요. 근데 조합은 이것도 있지만 똑같은 공식이 2개 더 있어요. 그럼 너희가 그것까지 원래 다 알고 있어야 돼. 원래는 NCR하고 똑같은 게 뭐냐면 NC M 빼기 R이 있어요. NC M 빼기 R.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또 예를 들어 들어줄게요. 이게 뭐냐면 OC 만약에 OC 아까 좀 2로 했으니까 얘가 2잖아 지금 만약에 OC잖아. 그럼 둘이 빼면 3이잖아요. 그럼 OC 3하고도 같은 거야. 같다. 그럼 너희가 이 숫자가 3이면 얘를 3팩토리 해줘야 되고 얘를 3개 써야 되잖아요. 근데 2라고 하면 조금 더 덜 쓰지. 그럼 너희가 이 숫자가 클수록 좀 작게 바꾸는 게 유리한다는 거야. 알아두면 좋다는 거야. 그 다음 내가 알아듣고 있네? 그 다음 똑같은 하나 더 있어요. 똑같은 거는 조금 복잡해요. n 팩토리 n 마이너스 r 팩토리 r 팩토리야. 이건 어디서 나왔냐면은 자 처음 거 보세요. 여기서 n이 맨 위로 올라갔어요. n 팩토리고요. 그래서 공식에 약간 상황을 분석해 보면 이놈이 맨 위에 올라가서 팩토리 된다고. 팩토리가 n부터 1까지. 그 다음 여기서는 지금 봐. 요 오른쪽에 r이 똑같이 r 팩토리 돼 있죠. 그리고 다시 뺏는 팩토리가 나와요. 뺏는 팩토리. 오케이? 얘와 같습니다. 자, 예를 들어주면 내가 OC가 또 이렇게 있잖아. 그죠? 이게 OC가 있어요. 어떻게 하라고? O 팩토리로 올라가라고 이렇게. 그러면 그리고 여기서 이거 뺏는 거 3이니까 3 팩토리. 2는 그대로 2 팩토리. 이렇게 쓸 수 있다. 뭔가 모양이 좀 전에 봤던 거랑 똑같죠? 같은 것이 있는 순열하고 똑같죠? 그래서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은 조합과 같습니다. 항상 그렇진 않아요. 2개로만 문자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문자가 아까처럼 가로와 세로만 있을 때만 할 수 있어요. 만약 가로, 세로 높이까지 써버리면 불가능하다. 그때는 그냥 이걸로 가야 돼요. 근데 2개로만 구성되어 있을 때, 문자가 2개로만 되어 있을 때는 문자가 2개일 때는 조합과 누가 같다는 거야? 같은 것이 있는, 같은 것을 포함하는 순열. 줄여서 얘기할게요. 가포순열과 같다는 거야. 문자가 2개일 때는 2개일 때만 됩니다. 공식상 쓰고도 합니다. 공식상. 근데 이해돼? 예를 들면 이걸 거꾸로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야. 또 다른 예를 들어줄까요? 또 다른 예를 들어주면 아까처럼 우리가 9 팩토리 나누기 5 팩, 4 팩 했던 거 기억나세요? 얘를 바로 어떻게 9C4로 쓸 수 있다는 겁니다. 9C5로 써도 되고 어떤 걸 써도 상관없다니까요. 오케이? 그럼 얘가 조금 더 빠를 거니까 우리가 이걸 보통 많이 쓰겠죠. 너 이렇게 풀려 이렇게 풀어가면 5C는 바로 10인 거 알거든요. 5, 4 나누기 2. 이걸로 하면 조금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면 편리한 것들입니다. 그죠? 여기까지 이해가 되세요? 갑자기 조합과 같은 것을 포함하면 왜 같습니까? 나올 수도 있는데 그냥 식 자체가 그냥 정의가 똑같은 것 뿐입니다. 식 자체가. 요거하고 똑같다. 예. 여기까지는 기본 조합입니다. 그럼 이제 선생님 뭐 할 건가 하면 조합 말고 이제 중복 조합 하겠다고요. 지금 예를 들은 걸 이렇게 주는 거야. 등빛가루를 많이 이렇게 해서 계속 할까요? 콜 잠깐 막았어요. 이거 내올 때까지요. 중복 조합. 자, 조합은 NCR로 씁니다. 중복 조합은 어떻게 쓰는가 하면 NHR로 씁니다. NHR. 중복 순열은 뭐였냐면 엠파이어. 중복 순열 저번 주에 배운 거. 중복 순열 엠파이어. 중복 조합은 NHR. 그러면 중복 조합을 잘 하려면 중복 순열을 잘 이해해야 돼요. 왜냐하면 조합하고 순열이 대등한 관계였잖아요. 대등하다기보다는 순서가 그냥 없어진 거였잖아요. 그러면 중복 순열과 중복 조합도 마찬가지야. 중복 순열은 순서가 있어요. 순서가 없는 거야. 그러면 중복 조합의 뜻부터 얘기해 보면
위에 거 그대로 따라갑니다. 그렇죠? 서로 다른 n개에서. 위에 거 따라간다 이거는 서로 다른 n개에서. 얘는 R개를 뽑잖아. 근데 밑에 거는 그냥 뽑는 게 아니라 중복을 허용하는 거야. 얘는 뽑아놓은 거 뽑으면 안 되는 거야. 뽑아놓은 건 또 뽑을 수 없어요. 하지만 얘는 뽑아놓은 걸 또 뽑을 수 있다는 거야. 차이점. 그러니까 서로 다른 n개에서 중복을 허락해서, 이 말이 포인트네요. 그죠? 중복을 허락해서 R개를 뽑는 경우의 수입니다. 이거를 NHR이라고 한다고요. 오케이? 그럼 NHR 공식은 뭐가 되냐면 N과 R을 더해요. 왼쪽에서 그 1을 빼요. 1. 그리고 C, R 조합 M 플러스 R 마이너스 1CR과 같다. 선생님 얘가 왜 얘와 같죠? 그 증명은 시험에는 안 나옵니다. 지금. 하지만 선생님은 해줄 건데 중요하지 않아요. 오케이? 여기는 어떻게 해야 돼? 언제 중복조합인지 판단하는 게 중요한 거야. 언제 중복순열이고 언제 중복조합인지 판단하는 게 중요한 거야. 예를 들어볼게. 아까 선생님 자꾸 예를 들고 있는 이유는 쉽게 따라오라는 거야. 자, 내가 이 자리에 아까 뭐 OH 3을 썼다. 아까 C를 바꾼 거야, H요. 이게 공식만 얘기해봐. 두 개 더하면 돼. 8이죠? 8에서 1 빼. 그럼 얼마야? 7, C, 3은 그대로. 오케이? 얘는 그대로 씁니다. 그러면 여기는 7, 3을 계산할 수 있으면 되는 거 아니야? 7, 3이요? 7, 3은 뭐야? 7, 6, 5 나누기 3, 2, 1이란 3, 2, 1 이렇게 약분되면 되면 35가 되겠죠. 그러니까 요거를 이거 바꾸라는 거예요. 알겠죠? 이걸 바로 계산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거쳐서 갑니다. 그러니까 조합을 모르면 안 되겠죠. 근데 선생님 왜 둘이 더했다가 왜 빼죠? 이거는 중요하지 않다니까요. 응? 선생님이 증명을 해줄 거라고 했어요. 해줄 건데 그거 막 외우려고 하면 의미 없어요. 선생님이 하는 얘기는 언제 이게 들어간 이 공식을 쓸 거냐 이거야. 언제 이걸 쓸 거냐. 중복순열은 언제 쓸 거냐. 중복순열의 대표적인 예가 몇 개 있었냐면 한 4개 있어요. 너무 안 배웠으니까 4개가 있어요. 들었는데 기억 못하면 안 돼요. 4개가 뭐예요? 중복순열의 대표적인 예가 있는데 중복순열 까먹은 것 같다. 그죠? 함수의 개수인 거야. 그냥 함수의 개수. 함수의 개수를 구할 때 우리가 보통 어떻게 뭐 똑같은 거 뭐 5 곱하기 5 곱하기 이렇게 하잖아요. 그게 중복순열이지. 이 말이 잘 이해 안 되나? 아무튼 말로 해볼게요. 중복순열은 함수의 개수를 구할 때 씁니다. 그리고 주사위를 반복해서 던질 때 씁니다. 그리고 기명투표, 내 이름을 쓰고 투표할 때 씁니다. 또 하나는 공과 상자를 얘기할 때는 서로 다른 공을 서로 다른 상자에 넣을 때 씁니다. 라고 선생님이 4가지 얘기했습니다. 4가지 얘기했어요. 그러면 얘는 상대적으로 뭘까? 이겁니다. 지금 제 말은요. 오케이? 아, 중복조합 진도를 이거 나가려면 중복순을 잘 알아야 되는데 중복순을 모르면 힘들다고 얘기하는 거야. 아니면 거꾸로 이걸 하고 다시 중복순을 공부해도 되겠다. 그죠? 다시 뭐 복습할 때요. 자, 잘 봐. 자,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예를 들어 줄게요. 이제 또 이건 숫자를 예를 들었잖아요. 상황을 예를 들어 줄게요. 상황이요. 상황은 그냥 요 상황을 따라가 보려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요. 예를 들어가지고 내가 A하고 B가 2개 있어. 문자 2개 있다고요. 자, 이 상황을 서로 다른 2개에서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 지금 문제를 만들고 있는 거야. 서로 다른 2개에서 내가 중복 허용해서 문제 만들고 있어요. AB 중에서 중복 허용해서 내가 3개를 뽑고 싶어요. 뽑는 경우의 수 말이에요. 몇 개냐고 물었어요? 우리 직접 구하면 되지 않나? 직접 해봐. A와 B가 있어. 내가 중복을 허용해서 3개 뽑을 거야. 중복 허용한단 말은 내가 같은 거 다 뽑아도 된다는 거야. 3번. 오케이?
근데 꼭 A만 뽑을 필요 있나요? A를 2번 뽑고 B를 한 번 뽑아도 되죠? A를 하나도 안 뽑고 아니 A 한 번 뽑고 B를 2번 뽑아도 되죠? 아니, 저 말을 다 풀어서 보면 그러면 B만 3번 뽑아도 되죠? 경우수가 몇 가지죠? 4가지요. 근데 자기가 바꾸지 않나? 바꾸면 안 되니까 뽑기만 안 되니까 자기가 바꿔버리면 그게 중복 수준이에요. 중복 수준이면 얘를 B, A, A 다 따르는 거 얘기하는 거. 그건 중복 수준. 얘는 중복 조합이니까 뽑기만 합니다. 뽑는 개수만 중요한 거야. 자 그럼 다시 얘가 답이 4가지죠? 얘가 왜 4개 나왔는지 일시로 한번 해보자고요. 몇 개지 몇이죠? 2, H, 3 맞나? 기념대로 하는 거야. 그럼 둘이 더하면 5인데 1 빼 얼마죠? 4, C, 3 사실상 4, C 1과 같다. 그럼 4가지잖아. 4가지 맞나요? 이게 우연히 된 거냐라고 묻는 거야. 아니야. 이제 선생님이 이제 증명을 해보겠습니다. 얘가 왜 4개 나오는지 증명해 보려고요. 예를 들은 거 가지고 해볼게요. 자, 여기서 얘가 4개가 원래는 얘하고 얘가 똑같은 거야. 그죠? 얘하고 얘들이 같은 거야. 이건 변형한 것 뿐이고요. 그러니까 얘가 왜 얘가 되는지 잘 따라가 보세요. 여러분 그 문자가 2개니까 우리 바운드리라는 거 있잖아. 왜 경계선. 자, 선생님이 경계선을 만들어 볼게요. 얘들아 여기서는 경계선 어디 있어? 경계선이요? 문자를 경계하는 선 말이에요. 여기죠? A 2개 B 하나 말이에요. 이게 경계선. 그럼 여기는 경계선 어디 있어요? 여기 있죠? 여기 있죠? 그럼 얘는 경계선 어디 있어요? 여기 있다고 생각하면 돼요. B가 없는 거예요. 얘는 여기 있다고 생각하면 돼요. 상황을 좀 바꾸는 거예요, 선생님이 그냥. 얘가 4개가 나온 상황을 다른 상황으로 보겠다는 겁니다, 지금. 그럼 보세요. 여기서 AAAAAB를 다 동그라미로 만들고 동그라미 짝대기 하나, 얘는 동그라미 둘 짝대기 하나 동그라미, 얘는 동그라미 하나 짝대기 하나 동그라미 동그라미, 얘는 짝대기 하나 동그라미 3개로 이렇게 봐도 얘는 4개잖아요. 아니 경우의 수만 생각하면 그러니까 경우의 수만 생각하면 이게 4개잖아요. 너 얘도 내가 이걸 숫자 1로 보면 1이 맨 뒤에 있느냐 앞에 있느냐 옮겨놓는 거잖아. 얘도 경우의 수는 4가지죠. 상황은 다른데 경우의 수만 보면 똑같다는 거야. 경우의 수만 보면 4가지가. 내가 이해돼요? 그럼 이 말의 뜻이 뭐야? 얘가 왜 4가지 나왔죠? 같은 것이 3개 있는 수열이거든요. 그럼 3팩토리 나누는 게 3팩토리죠? 이거야. 이거 줄 세우는 방법 말이야. 4팩, 3팩, 1팩토리 적어도 되죠. 이렇게 한 개짜리도 팩토리 1이니까요. 이해돼? 4개를 줄 세우는 방법이 4팩토리인데 같은 게 3개, 같은 한 개니까 3팩 나누기 3팩, 1팩 나온다고요. 이렇게 쓰는 걸 우리는 4C3으로 쓸 수 있다고요. 크게 이거예요. 알았어? 이걸 N과 R로 똑같다. 알겠죠? 자, 잘 보세요. 내가 질문합니다. 얘가 왜 동그라미가 왜 3개 나왔지? 왜 동그라미가 3개예요? 문자 뽑은 개수가 3개니까 그런 거야. 그럼 얘는 뭘 의미하는 거야? 얘는 뭐야? 뽑은 개수 의미하는 거야. 뽑은 개수. 일반화시키면 R인 거야. R. 오케이? R. 뽑은 개수. 일반화시키면. 그럼 여기서 짝대기는 누굴까요? 짝대기는 A와 B가 문자가 2개잖아요. 그러니까 문자가 2개면 서로 다른 N이 2개인 거지. N인 거야. N개. 2개. 그러면 문자가 2개면 두 점의 문자를 경계선은 항상 하나밖에 안 들어가죠. 문자가 3개면 경계선 몇 개죠? 2개죠. 상식적으로. 그럼 문자가 N개면 바운드리는 N 빼기 1개가 돼요. 맞아요? 그러니까 얘가 A와 B 문자가 2개니까 문자 사이에 경계선의 개수입니다. 알았어? 이 개수가 누구라고요? N 빼기 1이라는 거예요. 일반화시키면. 그러면 이거를 여기서 4가 완 이유가 뭐야? 이거 2개 합했는 거 아니야, 개수는요? 그게 얘 더하기 얘가 되는 게 바로 R 더하기 M 빼기 1C가 되는 거야. 다시 여기서 얘가 개수 같은 게 3개니까 이 3개는 R개와 같다. 이게 이거다라는 거야.
오케이? 나온 과정. 이건 지금 눈에 보기 좋게 m 플러스 r 빼기로 적었지만 실제 순서는 r 플러스 m 빼기 1이 하나로 봐야 됩니다. 원래. 네, 뭐 이해돼요? 자, 좀 더 연습해볼까요? 자, 예를 들어서 내가 이제 문자 늘렸어요. ABC야. ABC 중에서 내가 또다시 중복을 사용해요. 그럼 내가 만약에 10개를 뽑아요. 오케이? 아래 경우의 수 몇 가지일까요? 묻는단 말이야. 그럼 어떻게 해야 돼? 3H 10이잖아요? 이걸 이렇게 썼지? 선생님 이게 증명으로 해볼까요? 증명으로요? 자, 뽑은 개수 3개죠? 뽑은 개수 3개. 아니지, 10개죠, 10개. 뽑은 개수가 I란 말이야? 둘이 더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 둘이 더하면, 굳이 얘기하면 10에서 10 더하기, 뽑은 개수 더하기, 문제 사이의 경계선. 경계선 몇 개죠? ABC 경계선 2개죠? 3 빼기 1인 거예요, 그죠? C, 10과 같다고. 이게 바로 뭐야? 2개 더해서 1 뺀 거 같지 않아요? 2개 더해서 1 뺀 거 같다고 보면. 그럼 결국은 12C, 10이 되는 거고 12C, 2와 같고. 얘는 12 곱하기 11 나누기 2 곱하기 1이니까 바로 66가지가 될 겁니다. 이해되나요? 이렇게 다 안 찾아도 66개를 구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항상 확통에서의 개념은 작은 예를 들고 점점점 일반화시켜가면 돼요. 다른 상황에서도 이렇게 되겠구나라고 판단하는 것은요. 너희도 그렇게 판단하면서 증명하는 게 좋아요. 그래서 우리 책에서는 그렇게 설명되어 있죠. 짝대기와 동그라미 개수 나와 있습니다. 그 내용들이 어디 나와? 여기 나오겠죠, 준이야? 설명을 안 했나? 우리 책에서는 여기 있네요. 50쪽에 이 이야기가 등장하고 있어요. 근데 별거 아니죠? 맞죠? 여기까지 갈까요? 벌써 여기 가려고 합니다. 이제. 시간이 많이 됐네요. 중복조합. 잘 이해되고 있네? 근데 이게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하다. 자, 쌤이 아직 설명을 아직 덜 끝났거든요. 개념 설명이요. 이제 중복조합의 정의를 하는 거야. 그럼 이제 쌤이 뭘 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결론적으로 얘기해볼게. 얘들 쌤이 이때까지 했던 얘기 중에 가장 중요한 건 그냥 이거밖에 없어. 이거. 이게 이거다라는 거야. 이것만 알면 돼. 요거야. 요거만 알면 된다고. 근데 쌤이 요걸 왜 이렇게 길게 설명했죠? 이거 계산할 때 조합이 들어가니까 조합 얘기를 한 거고 연결시켜주고 있고 정의를 증명을 한다고 좀 시간 오래 걸린 것 뿐이야. 근데 증명을 시면 안 나온다니까. 너희가 문제 풀 때는 얘만 알면 돼요. 얘가 핵심이야. 오케이? 이제 쌤이 하나 하는 거야. 하나. 중복조합의 정의하는 거야. 그럼 이제 쌤이 뭐 할 것 같아요? 언제 중복조합을 쓸 거냐 이거야. 이게 더 중요하죠. 더 중요하다고 지금 쌤이 하고 싶은 이야기가. 그러니까 두 번째 할 얘기부터 이제 잘 들어야 돼요. 오케이? 여러분, 문제 푸는 것도 중요하지만 문제 푸는 걸 너희 쌤이 도와줘야 되니까요. 혼자서 풀 수 있게. 할 말이 너무 많은데 줄여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알겠네? 줄여서. 자, NHR. 예를 들어 주려고요. 첫 번째 x 더하기 y 더하기 z가 10이래요. 자, 방정식을 좀 찾고 있습니다. 지금 갑자기 방정식 넘어왔어요. 자, 이렇게 나와 있고 내가 이것을 x, y, z의 이 순서쌍의 개수요. 방정식의 해라고 놔줘. 해. 이 해의 순서쌍의 개수인데 조건을 붙여요. 음한인 정수야. 일단 음한인 정수 x, y, z예요. 그럼 예를 하나 들어봐봐. 더해서 10 되는 게 뭐가 있지? 10, 0, 0. 맞아? 가능하죠?
아니면 선생님 9, 1, 0도 가능하죠? 이거 계속 쓰면 답은 나올 거야. 노가다로 하면. 근데 노가다라는 게 아니지 선생님 말이죠. 이걸 상황을 다르게 생각해봐. 다르게요. 선생님 어떻게 하고 있죠 지금요? 이 10개를 물어보는 거야. 내가 X를 10개 뽑았다고 보는 거야. 오케이? 얘는 X를 몇 개 뽑고 9개 뽑고 9개 뽑고 하나 더, 그 다음 Y를 뽑았다는 거야. Y를 절대 안 뽑았다는 거야. 내가 이해돼? 상황을 다르게 보고 있는 거야. 이 개수만큼 얘가 나오겠죠. 이 개수가 뭐죠? 내가 서로 다른 3개 중에서 X, Y, Z 중에서 10개를 중복해서 뽑는 거죠.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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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 맞아? 근데 순서 중요하지 않으니까 내가 뽑은 개수만 보는 거니까 Y를 위치를 안 바꾸고 있는 거죠. 내 말 이해돼요? 그럼 이걸 아까 같은 중복조합의 상황으로 볼 수 있어요? 서로 다른 3개에서 중복을 활용해서 10개를 뽑는 상황인 거야. 이 상황입니다. 이 개수 자체가 그 경우의 수와 같다고요. 이것이 너희가 판단해야 되는 거야. 그게 더 중요하다고 얘기하는 거야. 아까 증명은 한 개도 안 중요합니다. 그래서 계산 과정 공식만 알면 돼요. 이거 알아들었니? 가위가 어때요? 한 번 더, 한 번 더. 좋아요. 근데 숫자가 너무 커서 그런가? 자, 이런 거야. 해줄게 다시. 자, X, Y, Z가 10되는 걸 써보면 10개 10, 0, 0 되는 거잖아요. 아까 전에 썼던 거 다시 써줄게. 또 써줄게. 이렇게 되고 좀 더 써볼까? 8, 2, 0 아니면 뭐 7, 2, 1도 있잖아. 맞죠? 많이 있다고요. 야의 개수를 다 구하는 게 지금 질문이라고요. 근데 이거를 다 구하는 게 너무 힘들어 이거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겠다고 선생님이 이 상황을 다르게 보겠다는 거야. 얘가 10이라는 뜻은 내가 X를 10개 뽑았다라고 보는 거야. X를 중복해서 뽑았다고 보는 거야. 그럼 YZ는 자동으로 안 뽑았다는 뜻입니다. 총 10개밖에 못 뽑으니까요. 그럼 얘는 뭐를 보는 거야? X를 몇 개 뽑았다? 9개를 뽑고 Y는 1개 뽑았다고 보는 거야. Z는 빵개 뽑았다고 보는 거야. 그럼 얘는 뭐겠어요? X를 몇 개? 8개, Y는 2개 뽑았다는 거야. 얘는 X를 7개, Y를 2개, Z는 1개 뽑았다는 뜻입니다. 이 경우의 수가 야의 순서상의 개수와 일치한다는 거야. 그 상황이 일치한다는 거를 가지고 어차피 내가 답을 구하는 개수니까 굳이 이걸 구하지 말고 야의 개수를 구하자는 거지. 그죠? 그럼 야의 개수가 결국 뭐냐고요? 서로 다른 3개 중에서 X, Y, Z 중에서 내가 중복을 활용해서 10개를 뽑기만 하는 것과 같은 상황이라는 거야. 그럼 이걸 식으로 쓰면 3의 2치 10이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왜 하필 많은 정수인가 하면 뽑은 개수가 음수에는 없을 거니까 자연스럽게 적용이 되는 거죠. 그럼 3의 10 계산하면 2개 더하면 13이니까 12, 10 이게 아까 얘기했던 66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놈 계산하면 완전 껌이야 껌. 그래서 이 계산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야. 계산 때문에 틀리지 않습니다 학생들이요. 이 상황이 갑자기 왜 중복조합이지? 그게 판단하는 능력이 중요하니까. 선생님 그 얘기를 강조하고 있는 거야. 너희한테. 얘들아 이게 중요한 거야. 오케이? 개념서에 있는 그 증명들 막 외우려고 할 필요 전혀 없어. 안 중요해. 오케이? 자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죠? 그럼 선생님 예를 들어줄 게 지금 더 많거든요. 근데 시간이 없어서 멈춰야 될 것 같다. 너 왜 아까 숙제를 어쩔 수 없이 줄여야겠다 생각해. 중복점 못 나갔어요. 다 못 끝냈어. 그냥 이렇게 하자. 여기까지만 합시다. 여기까지만 하고 더 하려고 하면은 너희가 더 헷갈릴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다음 시간에 중복점 다시 할 테니까 여기까지만 좀 집에 가서 개념이라도 한번 봐주세요. 어때요? 개념만 해요. 그러니까 아까 우리 개념물 선생님이 51쪽까지 이야기를 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알겠죠?
그러면 아까 숙제는 그 앞부분에 있는 다음 조합 문제까지 제대로 하시고 여기 문제가 없죠, 그죠? 보기 문제 같은 거 있잖아요. 이제 보기 문제 같은 거 좀 풀어주시고 선생님의 계획은 원래 중복조합까지였거든. 못 나온 거야. 오케이? 선생님에게 인정합니다. 아까 51초까지 아까 그 페이지까지 있잖아요. 제가 안 풀어도 돼요. 아니 51쪽이면은 잠깐 보자. 51. 여기까지 멈추는데 멈추고 개념만 맞추면 돼. 여기까지 정확하게 풀어오면 됩니다. 46쪽까지. 사실 이것도 양이 많긴 많아요. 근데 선생님 좀 못 나간 게 좀 아쉬운데 어떻게 보면 너희한테도 좋을 수도 있을 것 같은 그죠? 숙제가 줄어들었습니다. 수면 이 정도는 잘 수 있죠? 숙제? 좋아요. 숙제가 근데 꼼꼼하게 해주세요. 개념 복습해 주시고. 자, 내려가자. 코칭 선생님이 수업 하실 시간 딱 다 돼가지고 원래 수업 시간 25분까지거든요, 선생님하고요. 저 시기가 좀 빨라서 정확히 지금 25분이에요. 그래서 이제 10분 쉬고 604호로 가서 수업합니다. 오케이? 수고했습니다, 여러분. 근데 질문하고 싶나요? 질문하고 싶은가? 없어요? 가자. 그러면 이제 또 수업 잘했고 가연은 다음 금요일날 4시에 오면 돼요. 봅시다. 수업 잘했고 우산 찾네. 우산 없죠? 그래, 재근아. 그래.